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스포츠윤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과 15년의 차이는 일단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영역의 지문들이 조금씩 등장을 했어요. 이제 이런 그 흐름을 보면 매 해마다 그동안에 해왔었던 그 지문의 범위를 조금씩 벗어나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양상을 좀 보여요. 그래서 2015년서부터 2020년도까지 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학습해왔던 영역을 조금씩 벗어난,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윤리 영역이라고 봐야 할까 그렇지 않아야 할까 하는 영역도 한두 문제씩 지문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지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지기도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5년도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어떤 그 느낌, 감 뭐 이런 걸로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던 반면에 2016년은 그런 느낌이나 감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2016년도 문제들을 가만히 한 문제 한 문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한 절반은 정답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분석을 해가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치 판단적 진술이 아닌 것은,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가치 판단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문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 판단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문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판단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예시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그래서 지각을 했다. 뭐, 요 정도의 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자, 아침에 등교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각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지문을 가만히 보면 이 안에 우리가 또 다른 가치와 사실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이 안에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아침에 등교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지하철을 타서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 이 사실은 뭐죠? 사실은 말 그대로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했는데 지각했다. 이게 사실이고요. 이 안에 내가 빼놓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뭐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느낌상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람이 많은 건지 아는 건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가치를 그 안에 넣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그 상황에서 벌어졌었던 일 그대로의 상황, 그것이 사실 판단이고, 가치라 면 나의 주관, 또 어떤 관습,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 안에 입혀서 나타내는 것들이 가치인 것이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가치 판단적 진술이 아닌 것은 1번, 추신수는 정직한 선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 추신수는 뭐 하는 사람이죠? 야구 선수죠. 추신수는 선수죠. 무슨 선수? 야구 선수. 그러면 사실 판단에 대한 진술이고요. 추신수는 정직한 선수다라고 하면 가치 판단적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어 플레이는 좋은 행위이다. 자, 페어 플레이는 그 페어 플레이란 말 안에 이미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덧붙여서 좋은 행위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페어 플레이가 좋은 행위인지 당연한 행위인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당연히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래야 된다라고 느껴지지만, 또 어떤 입장에서는 페어 플레이는 좋은 행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행위다, 그 좋은은 이 가치 판단적 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감독은 선수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감독은 선수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선수 체벌이 그런 부분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문제도 역시 가치 판단적 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김연아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자, 이 안에 위의 세 가지 지문과 다르게 가치 판단적 진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김연아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자, 우리가 이 안에 가치를 덧붙여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관련된 이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 아마 지난해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올해 새로 들어오는 해에 나오려나? 뭐 하여튼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스포츠 윤리는 다른 윤리도 많지만 스포츠 윤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가 독자적인 어떠한 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입니다.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포츠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번 전체 지문을 다 읽어볼게요. 2번,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밝힌다. 3번, 비도덕적 행위의 유형과 공정성의 조건을 제시한다. 4번,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의 함양을 추구한다. 어떻습니까? 답은 1번인데요. 자, 2, 3, 4번의 지문과 1번의 차이는요. 자, 2, 3, 4번은 스포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에 기반을 둔 어떤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1번은 스포츠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스포츠윤리가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에 종속되어져 있는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지문을 보면 금방 봐도 2, 3, 4번하고 1번은 조금 성격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찍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스포츠윤리의 독자성은 무엇인지,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스포츠윤리의 독자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포츠윤리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 뭐 도덕적인 조건, 또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어떤 뭐 공정성 조건을 제시하고 또 도덕적 자질과 인격의 함양을 추구한다. 이러한 스포츠윤리의 독자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포츠윤리의 독자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